정화의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일염을 푼 깨끗한 정제수에 팔찌를 넣고 부드럽게 세척을 해줍니다. 이것은 1차 정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금이 각종 불순물과 부정한 에너지를 대부분 빨아들입니다. 이 작업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식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20분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화가 끝난 팔찌는 꼭 깨끗한 정제수로 세척하여 염분을 충분히 제거해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명상을 통해 영안을 열어 탁기가 정화되어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영안을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명상을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탁기가 온전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자 영안을 사용했던 것이니 필수가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정화는 모두 마칩니다. 힘들었죠. 네. 일단 뭐 굉장히 추운 날에 진행을 하기도 했고, 정화의식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니었는데 정화의식 바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수기운 보충이었는데, 수기운 보충을 진행할 때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제 차갑고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칼바람이 부는 그런 시간대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정화의식 겸사겸사 같이 하느라 뭐 좀 애먹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직접 정화의식을 하려면요, 사실 제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의식을 할 때 꼭 뭐 집에서 또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야외에서만 꼭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요건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내가 좀 탁한 에너지가 많다 이러는 사람들은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트인 공간에서 좀 누가 봐도 좀 선한 그런 지형에서 한다든지, 뭐 산 이런 데보다는 그냥 공기 좋고 뭐 터 좋고 이런 곳에서 정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 정화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소금물, 좀 소금을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소금물에 물을 풀어서 이제 그쪽에다가 내가 지금 정화하고 싶은 물건을 넣어서, 물론 이제 물이랑 상성이 괜찮은 물건이야겠죠. 그걸 넣은 다음에 이제 잘 세척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정화하듯이, 뭐 영상에서 다 나오겠지만 그렇게 정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깨끗한 물로 헹궈내서 염분도 또 제거해 주시고, 소금이 이제 물질을 부식시키는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2차 세척을 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념 정화로 가셔도 되고, 의념 정화를 뭐 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념 정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팔찌라는 거를 제가 사용할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완전하게 좋은 상태로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탁기도 없는 상태를 원했고, 그러면은 의념을 통해서 탁기를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영안을 활용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이제 영안을 통해서
에너지를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탁한 에너지가 물체에 남아 있는지 이제 먼저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의 의념으로서 이 에너지를 날려보낸다라는 의식을 계속 해주시면은 이 탁기가 걷어지고 물체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순수한 물질 그 자체로서 남아있는 상태를 만든 이후에 정화를 마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깔끔한 정화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개념이 어렵고 힘드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소금물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리고 맑은 물에 다시 2차 세척을 한 이후에, 그리고 양기가 가장 좀 짙은 시간대이기도 한데 뭐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이렇게 햇볕이 가장 쨍한 때, 햇볕이 가장 쨍한 곳에서 태양볕에 또 정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목기랑 토기 보충하러 가고 있어서 지금 첫 번째로 목기 보충을 할 거고요. 목기 보충하러 여기가 태안인가? 백화산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백화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생기 있는 나무를 골라서 이제 목기 보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 있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목기 보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물질이라는 게 있죠. 이 물질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 몸이 하나의 그릇, 육신,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그런 것인 것처럼 물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각 물질마다 특정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천연석을 꼽았어요. 천연, 원석, 보석류 이런 것들인데 목기에 해당하는 푸른 색깔을 띠는, 혹은 나무나 이런 목의 상징성을 가진 그런 원석들을 컨택을 해요. 그리고 그 원석들로 팔찌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좀 좋고요. 목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요. 팔찌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 팔찌를 나무가 가장 생기 있고 활력 있어 보이는 나무를 컨택을 해서 나무 가지 쪽에다가 팔찌를 좀 걸어두는 형식으로 목기를 보충을 할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은 하나의 그릇이라고 했죠.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요. 일단 정화를 했으면 이 물질은 이제 에너지가 다 정화되어서 깨끗한 투명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나무가지에 걸어둔다.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나무는요, 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토지, 땅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생명체예요. 땅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생명체들은 다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몸도 혈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순환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순환시키는데, 이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들이 생기가 가장 넘칠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혹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 쪽으로 에너지를 좀 방출을 하는 형태거든요. 이 나무의 특성을 이용해서 나뭇가지 쪽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곳에다가 나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팔찌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나뭇가지에 다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순환 과정에서 팔찌에 간접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이 대장 같은 곳이나 위장 같은 곳에 있는 모세혈관이 우리 몸의 영양분들을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흡수하는 것처럼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에게도 우리 몸처럼 혈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뭐 다른 나머지 사행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영상에서 좀 자세히 나와 있을 테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거를 진짜 좋은 날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년, 월, 일
시 이것들을 그냥 다 맞출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인데 천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을사년에 그 위에 있는 을이 위에 있잖아요. 을은 천간이에요. 천간은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늘을 관장하는 정신적인 무형의 것이고, 그리고 을사년의 사화, 사, 얘는 지지에 있어요. 땅지자, 지상의 사건 사고와 물질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을사년 지지, 사화죠. 그럼 태양 에너지, 불 에너지죠. 그리고 자, 무인월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만 보죠. 인목, 목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앞에 불 에너지, 또 목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화랑 인목, 얘네들은 서로 합을 해서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생관계는 딱히 아니란 말이에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불기운이나 뭐 목기운, 뭐 둘 중 하나가 뭐 괜찮은 편이겠죠. 하지만 인사형이기 때문에 엄청 시너지 효과는 없어요. 이러면은 특별하게 이 2월 달에는 뭔가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월 달이었다. 그럼 축월이잖아요. 축월이면은 사화랑 축이 만나면 사유축 금국 해가지고 이 금기운을 왕성하게 만들어내는 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시기에 금기운을 담는 무언가를 만들기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엄청난 무언가를 만들 계획으로 그냥 한 해마다 무언가 한 가지 속성에 해당하는 확실한 거를 만들겠다 하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실용성 있게 활용하고 내 인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영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년, 월까지도 빼고 이제 가능하면 월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일까지 맞춰서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할 거란 말이죠. 지금이 인월이죠. 인월이기 때문에 목기운을 보충할 때 삼합을 좀 활용할 거예요. 사주에서 삼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삼합은 자, 인월에 예를 들어 뭐 묘날에 진시다, 인묘진 방합이에요. 되도록 방합이 좋아요. 삼합보다, 삼합 육합보다 방합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합이라는 합이 훨씬 더 자연기 에너지가 강한 합이거든요. 그러면 인묘진 방합일 때 목균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이 뭐 묘날이 되어도 되고 진날이 되어도 되겠죠. 지금 오늘 우리는 진날이에요. 진날이고, 그리고 이 시간은 묘시를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묘시가 거의 다 와가고 있어서 우리는 이 근방에서 백화산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묘시에 바로 이제 에너지 보충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강력한, 지금 현재 가능한 가장 강력한 년을 빼고 월운을 활용했을 때 가장 강력한 목기운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인 거죠. 딱 그 시간대.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뭐 다른 뭐 화기, 뭐 토기, 뭐 금기, 수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합, 삼합 이용하는데 되도록 방합 이용하는 게 좋고, 네, 그렇게 보충을 합니다. 밟을게.
저기 가지 쪽에 보시면요, 제일 위쪽에 저 걸어둔 데는 좀 나무의 어떤 생기가 좀 통하는, 수기가 좀 많이 닿는 위치라 수생목을 요하는 이제 목기를 담아야 될 것, 그러니까 물기운을 머금고 있는 팔찌를 저 위에다가 깔았고요. 그리고 나무에 약간 양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저 중간 가지거든요. 약간 마른 가지. 여기도 생기가 가고 있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약간 상대적으로 건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기랑 목기를 같이 보충해야 되는 팔찌들을 저쪽에다가 둬서 그 에너지를 받도록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처럼 많은 양을 함께 이렇게 보충하시는 일은 잘 없겠지만, 이미 수기를 머금 팔찌와 화기를 머금 팔찌를 같이 두게 되면 이게 서로 에너지 상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뒀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제 우리는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요거를 이제 다시 회수해 가면 됩니다. 자, 회수 진행합니다. 오케이, 완료. 토기를 보충하기 이전에 백토, 황토, 적토를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흙을 구분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어떤 흙이 사용하기 좋은 흙인지 금세 알 수 있어요. 습기가 너무 많은 흙은 물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러나 적당히 촉촉한 흙은 싱그러운 미생물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흙은 신선한 냄새 대신 약간은 구수한 냄새 같은 게 납니다. 특히나 이날은 진날이기 때문에 진날의 기름진 땅에 해당하는 흙으로 골랐어요. 이곳에는 적토, 황토, 백토가 다양하게 있어서 지난번에 미리 받았다가 진날, 진시에 왔어요. 황토, 백토가 많이 섞인 곳에는 금기가 섞인 토기운 팔찌를 묶고, 적토, 황토가 많이 섞인 곳에는 화기가 섞인 토기운 팔찌를 묻어줬습니다. 위에 흙을 다시 덮어서 최대한 토기운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진시가 끝나기 15분 전에 다시 꺼내면 완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팔찌 화기운을 보충하러 왔어요. 화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 대표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소나 이 염전인데, 염전은 결국에는 이제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터에다가 염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화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장소로 보통 염전을 꽂고 있고요. 여기는 그 중에서도 되게 여러 방송사에서도 많이 촬영을 왔었던 유명 촬영지이기도 하거든요. 햇볕이 가장 많이 드는 자리죠. 저는 저쪽 부근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염전 시설 한가운데고요. 이제 저쪽 위에다가 삼배 위에다가 좀 깔아 놓으려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도니까 여기 괜찮다. 이 위에 깔아도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네. 이 황토를 깔고 네. 이렇게 다짐해서 나가는구나. 네. 노라를 다짐해가지고 여기다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그 흙 같은 게 올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타이르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황토 지장수 녹여갖고 같이 물 풀 때 같이 보내요. 그러면은 한 3시경부터는 소금이 막 증발되고 막 나와요. 입자가 막 웅실웅실 꽃피어요. 그렇게 했다가 저녁 5시 생산을 해요. 저는 그거에는 뭐 하는 별다른 건데. 여기 황토 소금 하는 거. 황토판에 저렇게 로라로 네. 굴려가지고 네. 작업을 하는 거구나. 네. 여기 똑같은 여기다가 까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가 요걸 한번 잘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2012년 5월 9일 날 포착이 된 거고요, 저한테. 용이 승천한 송화소금. 네. 이게 송화가루예요. 네. 여기 보면 애기 동자가 보이죠? 그러네요. 여기는 승천이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 염주를 물고서 승천을 해서 동영상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냥 날라갔어요. 금기가 왕성한 곳으로 우리가 선택한 곳은 바위산인 인왕산입니다. 바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유명한 산이기는 해요. 근데 인왕산이 모두에게 가까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기가 왕성한 곳을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요. 주변에 바위가 많은지, 바위가 잘 응집되어 있는 곳인지, 그리고 바위가 크면 클수록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인왕산에 있는 바위를 따로 오는 길에 주워다가 바위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바위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위아래로 순환되어서 팔찌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덮은 상태로 여러분들도 이번에 금기운 보충을 하시게 되시면요. 이렇게 바위로 덮어서 에너지를 위아래로 잘 순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너지 보충은 마무리했습니다. 반짝이처럼 반짝반짝 날아다니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 양기 있는 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음기라고 해야 되죠? 구름 같은 것들. 여기 지금 보통 음기를 웬만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보려고 해도 이렇게 선명하게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좀 빠르게 연기들이 막 이렇게 엄청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뒤섞여가지고. 아까는 여기 토네이도처럼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위로 솟아오르기도 했고 무지개 고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오늘 인왕산 에너지가 진짜 세고 좋다. 나를 잘 잡은 것 같아.
강하다. 진짜 강해요, 연기가. 풍수상으로도 안개가 잘 끼고 똑같은 영하 6도여도 뭐 영하 10도, 영하 6도 이렇게 대기 온도가 그렇다라고 측정이 되어도 이런 식으로 바닥이 완전히 얼음판처럼 이렇게 얼어버리고 저런 얼음들이 형성되는 것만 봐도 이 수기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알 수도 있겠죠. 수기가 강한 곳이라면 지형적으로는 아래쪽이 아니라 깊은 곳, 아래로, 지표면이 조금 아래로 깔려 있는 곳, 수기는 응축하고 모여지는 곳이에요. 물이 많이 고일 수 있는 곳. 근데 이 수기는 바다보다 저수지나 강가 이런 데 강해요. 실은 이 수기는 에너지 보충을 하기 위함 제외하고 뭔가 영물을 제작할 때 말고 수기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이런 데는 그냥 사방에 깔린 게 귀신이기 때문에 사방에 깔린 게 귀신이죠. 바다에 있는 애들은 소금 때문에 힘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강가에는 애들이 활개를 치거든. 근데 보통은 밤 시간에 절대 이런 데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만발의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빛, 매우 강한 빛, 플래시도 되고 강한 빛, 그리고 많은 양의 소금, 뭐 열린 팥, 붉은 고춧가루, 이런 화기운들이 강한 것들을 같이 좀 가지고 오시거나 뭔가 옷 같은 것도 뭐 새빨간 것들, 화기운 강한 것들, 양기 이런 것들을 구비해 오시면은 방어가 됩니다. 아주 젊어졌군.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이거를 분류를 다 할 거거든요. 어렵구만. 자, 56번. 그렇죠. 오십. 이것으로 모든 팔찌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들 잘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염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